이 영상물은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것으로 생활시설 내 자립생활교육, 자립생활 연대모임, 동료 장애인 가정 방문, 자립생활체험 홈생활, 요리실습, 시장보기, 금전관리와 은행 업무, 실내 이동을 위한 주택개조, 자립생활 숙박체험, 여가활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등 자립생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영상화한 것입니다. 생활시설에 중증장애인이 직접 방문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 영상물 상영, 자립생활 선배장애인의 자립생활 사례 발표 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 자립생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시설 내에 자립생활 팀장을 뽑아 지속적으로 자립생활에 대해 홍보합니다. 바로 그거요. 자립생활 못하면 어떻게 돼? 바로 시설에서 그냥 시설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 시설에서. 여기가 있는 사람하고 예.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 사무실에 말하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시설 안에서 생활과 또 밖에 나가서의 생활은 틀리거든. 이게 우리 사람 만나는 것을 대인 관계라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막 솔직히 좀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힘센 사람이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밖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밖에서는 누가 욕하면 그 사람도 욕하지. 그 사람 당할 이유가 없잖아. 그게 우리도 그런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대인 관계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갇힐 때 여기서처럼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안 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랄까 사람 상대할 때 그런 기술도 조금씩 익혀 나가자. 자립생활 연대모임이란 생활시설이나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 첫 번째 과정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 전파, 권익 옹호, 가계부 작성, 활동 보조계획서 작성, 임대아파트 신청서, 성교육 등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모임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들은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게 있는 것은 하겠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이나 가사보조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만약 제가 한다면 그 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활동보조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짧게 그냥 한 1시간만 돼도 이제 한 30분만 해도 이제 그거 공부 딱 채우고 할 수 있다는 그게 편한 거고. 자립생활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개진과 정책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일본 등 선진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노인개혁보험이 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대상은 65세 이상 그리고 특정 질환으로 지정된 40세부터 64세 그에 해당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전에 장애인 그 법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65세 이상 또는 동료 상담이란 장애를 경험한 동료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전문 상담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정보와 지식 제공에서 장애인의 권익 옹호까지 대등한 관계의 상담으로 서로가 지지 격려하는 형태의 상담을 말합니다. ICID 지침에서 장애를 입었다 해도 활동에 따라서 사회 참여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걸 보고 그걸 많이 배웠거든요. 오늘도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직 했던 걸
할아버지 관해서 많이 알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알려줘야 좀 본인이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여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 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장애인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포츠센터나 동료 장애인들과의 보치아 경기나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해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레크레이션 활동은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장애인의 권익 옹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요리실습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말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알아서 이렇게 늘어 하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하든지 간에 장애인에게 먼저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는 장애인들이 선택할 거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서 이걸 할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장애인들이 선택한 것만 하시면 돼요. 그 재료를 다 사고 맨 마지막에 돈으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못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손이 불편해서 돈을 빼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장애인들이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땐 자원봉사자가 돈을 빼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아무 말 없었는데 미리서 막 빼갖고 도구를 짓는 마세요. 장애인에게 음식이란 그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을 감사하게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리 실습은 요리를 만드는 재미, 먹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리 실습 프로그램은 요리의 선택, 시장 보기, 요리하기, 맛보기, 요리 완성, 시식까지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 기술훈련 프로그램으로 음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금전 관리와 대인관계가 확대되는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요리를 직접 선택해 재료를 구입하고 직접 요리에 참여합니다. 시장을 보고 다듬고 씻고 자르고 버무리는 과정에 참여해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를 멋지게 완성합니다. 손이 불편한 장애인은 입으로만 활동 보조인에게 요리 방법을 지시해 자신만의 요리를 맛있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리의 성공과 실패도 장애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한번 활동 보조인하고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짜시고 제일 놀라야 돼요? 아니요. 만약에 계획서를 따는 거 보고 오늘 그리고 강주은행 통장을 만들면 양 간사님이 체험할 돈을 금융시 통장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거 하나 누르면 이렇게 꺼지죠? 알았죠? 네. 지금은 활동부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2박 3일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못 만들어 가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보면서 앞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립생활을 할 때 나의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 또한 자기만의 생활, 자립생활을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자립생활 숙박 체험은 자신을 항상 보조해주던 가족이나 생활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자립생활 기술훈련으로 시설 생활을 오래 한 장애인일수록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시간 정도 30분. 사람들 누가 하는 두려움도 조금은 아니 많이 있어요. 왜냐고 집이 아니고 때문에 낯선 곳에서 잘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들고 찌개 먹고 싶어요. 네. 끓여 먹고 싶어요. 찌개 끓여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무슨 찌개? 뭐 아까 고등어 조림? 예, 거두어 넣고 감자 넣고. 장애인이 자신의 금전 관리를 위해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하며 얼마를 인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인출 기록이나 자신이 못하는 부분은 활동 보조인의 보조를 받고 모든 입출금 업무에 장애인 자신이 직접 참여합니다. 방금 돈을 들여왔는데 그 돈을 찾고 있어요. 고생하고 고등어 절하고 하려고 언제까지 거야? 진짜 몰라요. 진짜요. 물건 체험을 해봤고 또 자립생활 우선 금명시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난 처음에는 하기 싫어져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나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왔는데 해보니까 이제 조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고 맞아요 생각을 드네요. 장애인 활동구조 하면서 어려운 점과 또 이게 어떻게 더 개선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소감 발표하실래요? 단기 체험이라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도 했고 언니가 나에게 뭐 좀 해달라 부탁하기도 전에 언니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면 내가 언니를 도와주러 왔는데 괜히 언니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단기 체험하고 나는 이거는 잘 있다. 저는 잘 몰라요. 왜냐 가거나 반짝하거나 그런 것들 어디가 있는지 알아놓고 싶어요. 정말 자립생활이 이게 쉬운 것도 같지만 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금명시도 앞으로 자립생활을 할 거지만 살다 보면 많이 힘들 거거든요. 이번 자립생활 체험으로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도전하는 정신을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중증 장애인이 가정이나 시설을 떠나서 자신의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곳으로 가족의 보호와 시설 생활을 벗어나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활동 보조인의 보조를 받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악 넣어주라 이렇게 이거 넣어줘라 저거 넣어라 해주면 다 하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말해야지 해주고 이제 음식도 자몽사리들이 만들면 안 돼. 하루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나는 저기 옷가게는 놀러가고 거기 아줌마들하고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자유가 있어요. 자기하고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근육병 갖고 있으니까요. 밤에 이제 그것도 하고요. 밤에 잠잘 때요. 잠잘 때는 그 체해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24시간까지는 힘들잖아요. 지금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런 것도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선배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자립생활에 대한 준비과정, 주택 개조, 살림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자립생활을 할 때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자립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배웁니다. 만약에 활동보지는 없는데 아프면 어떡해? 아프면 뭐 그래도 뭐 먹어야 된디. 뭐 먹고 누워 있겠다. 여 금방에 사는 사람한테 도움 청해. 나는 이 집 2번 왔는데. 어때요, 그? 네, 그냥 여기에 내가 눌러 앉아보고 싶어요. 생활시설에서 22년 동안 지냈던 이청현 씨가 우리 이웃에서 실시한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거쳐서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하게 됩니다. 먼저 선배 장애인이 체험홈 생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김도 몇 개 있는 거 보고 이제 뭐가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이제 적어야 돼. 체험홈에는 사회복지사나 관리자가 투입되지 않으며 정해진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없이 하루하루 자신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상을 선택해 결정하며 자신의 자립생활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관리하고 자립생활센터 행사나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며 화초가꾸기나 컴퓨터 등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활동 보조인이나 자원봉사자와의 인간관계를 넓혀갑니다. 체험홈에서 이청현 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하는데 장애인 자신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자신의 서류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수급자 신청과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합니다. 신청한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체계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져요. 오늘 기다려야 하니까 많이 힘들죠. 지나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못 지나가요. 그럼 오래 뭐 기다려보신 적도 있었겠네요? 3시간 정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어요. 3시간요?
힘들죠. 문이 좁아갖고 못 열어보고요. 여기가 너무 낮아요. 환경의 장애가 장애인을 더 중증으로 만든다. 주택 개조가 안 된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의 활동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벽에 설치된 스위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이 퇴근할 때 방 안에 불을 끄고 가야 합니다. 저녁에 만약에 컴퓨터하고 깜깜해갖고 어디가 어딘지는 몰라요. 책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깜깜한데도 책은 어떻게 봐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돼요? 리모컨 전등. 아, 전등 리모컨이요? 네. 힘들죠? 개조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욕실이나 현관문이나 그다음에 경사로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베란다 타고 이런 것들 타고 그러면 A 씨가 혼자도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활동 보조 시간이 줄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활동 보조를 다른 데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주택 개조란 실내에서 장애인의 이동 범위를 확대해 주므로 타인의 보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중의 하나로 욕실 문틀과 벽을 헐어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틀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녹이 쓸지 않는 재질로 문틀을 마무리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미끄럼 방지 철판으로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장애인 스스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휠체어 장애인이 안에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현관문 안 손잡이 설치와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리모컨 보조키를 설치해 중증 장애인도 리모컨 열쇠로 출입이 가능하게 합니다. 욕실 높이 조절을 위해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 바닥 높이를 조절하고 물 빠짐 장치로 마무리하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홀딩 도어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에게 맞는 주택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장애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활동 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쉽게 열리는 리모컨 보조키,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경사로 설치, 입구가 넓어져서 출입이 자유로운 욕실과 베란다, 또 마루를 설치해 밖을 내다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실내에서 이동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리모컨 전등 설치로 혼자서도 전등을 켜고 끌 수 있게 돼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세요? 왔어. 잘왔어. 누가 이때도 문을 열어주는데 어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혼자 끌려고 잘 들어오고 그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주택 개조 후에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살림 마련을 위한 시장조사부터 직접 실시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전자제품의 용량을 파악해 크기와 제품을 선택하고 전화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을 둘러보고 주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방용품의 가격을 알아본 뒤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해 꼼꼼하게 구입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 활동보조 신청하셨어요? 예. 몇 시간 했었어요? 80시간이요? 그러면 저희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 받고 싶으시다고 오신 건가요? 예. 다 혼자 사세요? 김정희
의뢰하시는 조건에 맞는 활동 보조인을 연결해드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김지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고 활동 보조를 결정하시면 돼요. 활동 보조인 면접은 반드시 이용자 장애인이 직접 면접하여 자신에게 맞는 활동 보조인을 선택합니다. 활동 보조인 면접 시 언어 장애가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코디네이터나 동료 장애인이 동석해 면접하고 이용자가 말하는 것을 기다려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활동 보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활동 보조인이 결정되면 연수 후에 이용자 장애인에게 파견됩니다. 활동 보조 서비스가 지원되고 김지향 씨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생활시설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생각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는데 자립생활 이념을 접하고 우리 이웃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그렇게 원하던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떤 요리를 하고 누구를 만날까?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신나고 즐거운 자립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활동 보조인과 하루의 일상을 얘기하며 수다도 떨고 그래서 더욱 가까워지고 이웃을 사귀면서 단골 가게도 생겨서 대파 한 뿌리를 덤으로 얻어오며 즐거워하고 나름대로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의 자립생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향 씨 집에 자립생활을 시작한 딸이 걱정돼 어머니가 방문했습니다. 못하겠죠. 못하게. 시가 오기니까. 네? 시가 오기니까. 아직 못하겠지. 절대 반대. 근데 좀 어떠세요? 보시면. 지금 저 물어보면 편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좋다. 좋죠. 활동 보조. 그렇죠. 아, 이렇게 이런 아가씨들도 있고 이렇게도 또 하는구나 이제 알고. 전에는 몰랐지만 이러니까 이 애들이 지향이가 살아가는구나. 그럼 다 고맙대요. 다 여기 오늘은 다 좋고 여기 와서 만나보면. 지향 씨도 자립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활동 보조인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습니다. 장애인 동료는 물론 체험홈에서 생활할 때 알았던 활동 보조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찾아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지향 씨 집들이 하던 날은 12평 아파트가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입을 옷을 구입하기 위해 활동 보조인과 함께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자립생활을 하는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자신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해 외출이나 멋진 여행을 위해 옷을 구입합니다. 어울리는 옷을 선택해 가격 흥정도 하며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지 직접 입어보고 만족감에 행복해합니다. 몇천 원 깎는 재미도 직접 살림하는 쏠쏠한 즐거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정광석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19년 만에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4년째입니다. 아침이면 광석 씨도 머리 감고 말끔하게 면도 하고 멋있게 단장하느라 보통 사람들처럼 출근 준비에 바쁩니다. 그날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하고 헤어스타일을 결정해 보조를 받으면 출근 준비는 끝입니다. 단장이 끝나면 활동 보조인은 대학교로, 광석 씨는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이 집과 가까이 있어 도보로 출근하며 사무보조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동료 장애인 이동 보조와 물품 구입 등 사무보조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화초를 가꾸는 일도 광석 씨의 일이며 센터 행사를 기억해 맨 처음 챙기는 직원도 바로 정광석 씨입니다.
직원 회의 시간에도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광석 씨의 의견이 실제로 사무 업무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우편 등기 업무도 광석 씨 업무 중에 하나로 처음에는 서툴러서 다른 직원과 함께 다녔지만 이제는 우편 업무가 광석 씨의 전담 업무가 됐습니다. 자립생활 과정을 통해 우리 이웃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뇌병변장애 10명, 척수장애인 2명, 지적장애인 3명 등 15명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며 비로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이웃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단체에 맞게 잘 활용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